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알차게 태워드리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저는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장은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월요일부터 정말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바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이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발표하면서 또 주가도 함께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애플페이와 관련된 종목들과 업종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장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장이었던 모습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저와 함께 미리 체크해 보시죠. 자, 우선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체크해 보실 섹터는 바로 일반 전기 전자 이 업종인데요. 이 2차 전지 관련주 이 미국발 이 훈풍과 함께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 전망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으로 강세장입니다. 특히나 이 대장주격인 에코프로비엠은요 3.7%대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YM텍도 1.21%대로 뛰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하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가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 7,27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련해서 이 윌링스까지도 2.34%대로 상승한 7,880선의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훈풍세의 강세장 나타내고 있는 이 일반 전기 전자 업종들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이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업들이 좀 오늘은 하락장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이 대출금리 하락에 은행주들이 약세장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금리는 내리고 이체와 송금 수수료 혜택을 쏟아내면서 실적 감소 전망이 커지면서 은행주들 동반으로 약세장입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3%대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1.41%대로 현재는 그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5,900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금융업들 보시면 하나금융지주도 0.51%대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현재 48,35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까지도 오늘 0.72%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장 대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0.84%가량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41,350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현재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16%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 업종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함께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감장부터 내일장 성공 전략 투자를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국 준비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님 나와 계시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주목하신 강세 테마와 업종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업종으로는 비료, 애플페이, 또 석유화학 이렇게 들고 와 주셨는데요. 현재 비료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좀 지난해 좀 악재가 있었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은 하락세를 하락 국면을 좀 면치 못했던 비료 관련주들 오늘은 0.46%대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모든 업종들이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법안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늘장 5%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거의 6%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강세 업종은요, 석유화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0.26%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석유 관련주들은요,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볼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약세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제조 업종들이 오늘 2.58%대로 떨어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우리 IT 투톱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그 낙폭을 조금 많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반도체 제조 관련주들도 거의 2.58% 이제 3% 가까운 낙폭을 향해 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던 AI 챗봇 관련주들 오늘은 2%대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자, 지난주 좀 이슈가 한창 들끓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난방비, 가스비 관련해서 좀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이번 주 오늘에는 1.44%대로 떨어지면서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관련 강세 업종과 하락 업종들 좀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비료, 사료 관련주들 상승세 두드러졌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실적 호조세가 좀 점쳐지면서 오늘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비료 관련주 성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수요 추가 확대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예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봄서부터 그러니까 입춘이 지난 다음서부터 조금씩 움직였었던 전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비료 관련주들은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하여 이제 비료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비료 가격도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반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판매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일단 개별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제 비료 관련주들의 실적은 올해도 아마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하반기서부터 비료 관련 원자재 가격들이 점차 하락 안정세를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모니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질소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원자재들의 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고요. 여기에다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원화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원화 강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전일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1,400원대에서 지금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비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생산하면 대부분 농협에서 일단 수매를 그러니까 다 발주를 해서 이제 사들이고요. 이걸 개별 이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판매처도 안정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런 수익성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료 관련주들은 보통 설 이후, 그러니까 보통 입추 이후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보면 1월부터 4월 때까지가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그 이후에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하게 뭐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사를 짓기 전에 이미 비료를 이제 먼저 토지에 이제 뿌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철에 앞서서 비료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확대되는 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료는 이제 농업 관련 이 생산업에 조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입춘이 조금 지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춘이 좀 지난 시기부터 또 언제까지를 좀 농사철 준비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보통 한 2월, 3월 이때까지의 농사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 국내에서 대부분 한 3월 정도에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월서부터 3월까지는 계속 이제 이런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월입니다. 거의 2월 초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3월, 4월까지의 좀 남아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은 그때까지도 강세장을 좀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게 보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이 에너지 관련, 뭐 원자재 관련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각 기업들이 이 친환경 에너지원을 조금 에너지원으로 암모니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각을 조금 봐야 될까요? 네, 뭐 오늘 비료 관련주들의 움직이는 게 이제 비료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이제 증가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향후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암모니아는 이제 화학식으로 하면 NH3라는 이제 그런 화학식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암모니아의 그 N이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는 우리가 이제 복합 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제 질산을 이제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료에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NH3이기 때문에 질소뿐만 아니라 수소도 세 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암모니아가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소를 많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수소가 이동이나 그다음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좀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영하 253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액화 수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영하 33도 정도에서 액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쉽게 기체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액화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반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수소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고 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그런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뭐 삼성 그룹에서도 암모니아에 관련된 분야에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뭐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각 그룹에서도 이런 암모니아에 대한 투자를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오늘 이제 암모니아 관련 이런 비료주 관련 쪽으로도 매기가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대기업 계열사도 주목하고 있는 암모니아 시장 그리고 또 다양한 비료 관련 주들도 조금 묶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롯데정밀화학 조금 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 1위의 암모니아 이제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간 90만 톤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점유율로 보면 66%를 차지할 만큼 뭐 절대적인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뭐 롯데그룹에서 이런 이제 암모니아 관련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암모니아를 취급을 했었던 그런 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모니아 관련돼서 뭐 수입을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이를 국내 수입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에 사우디에서 청정 암모니아를 5만 톤 수입하는 그런 이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사우디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이런 암모니아를 보다 많이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은 있고요. 뭐 향후 2030년까지 롯데화학이 뭐 이런 수소를 120만 톤 정도 이제 유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향후에 이런 암모니아나 수소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니까요. 뭐 수소 관련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데 정밀화학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약세 업종 중에 이 반도체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올 초는 외국인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 조금은 혹한기에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진한 실적이 또 반영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다 관망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아마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이후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22% 넘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그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만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도 성장주가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는 뭐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4분기 때 뭐 실적이 발표했듯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업부에서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뭐 간신히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다 수준으로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이 될 만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진함은 아마 1분기까지 그나마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조금 전방 산업인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신형 CPU가 뭐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내 신형 CPU, 뭐 사파이어 관련된 이제 CPU가 출시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DDR5 D램에 대한 수요도 지금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DR5 램이 DDR4 램에 비해서 뭐 전송 속도나 그다음에 처리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뭐 가격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의 D램이 판매량이 많이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클라우딩이나 아니면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로 한 그런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뭐 DDR5나 아니면 뭐 LDDR5 같은 LPDDR5 같이 이제 고성능 그런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선취매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반도체 좀 주가 흐름들, 좀 업황들 좀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IT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삼성전자 최근에 여타 기업들과는 다르게 감산에 있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양한 사업 부문을 좀 강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이런 전략을 조금 구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요. 삼성전자 주가에도 어떻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업계 1위의 이제 디램 업체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의 생산량에 대한 축소, 투자에 대한 축소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뭐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디램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디램에 대한 재고 정지 차원에서 생산량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이다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생산량 감소를 통해서 수량을 조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마 향후에 이런 감산에 대한 속도나 양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디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여러 사업부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락폭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디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이와 맞물려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3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향후의 수율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전히 관심사항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65,000원대 전후에서 지금 고점을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떨어지기 직전도 65,000원대 정도에서 머물다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도 계속 65,000원대 근처에서 계속 그 물량의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그걸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00원대의 벽이 깨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65,000원 선을 깨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이제 상승을 좀 보이다가 95,000원대에 접어들면서 상한벽을 그러니까 저항선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 뭐 작년 이제 이후에 95,000원대가 쉽게 돌파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5,000원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 하락 대신 이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낙폭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신 상승일 때는 일단 저항선 정도 가까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씩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강세, 약세 엄청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에 따른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종목 중에서는 비료 관련주 중에 이제 남해화학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이제 비료 생산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복합 비료의 국내 점유율 43% 차지할 만큼 뭐 절대적인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뭐 호주, 뉴질랜드로도 복합 비료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 암모니아, 황산 같은 재료를 이제 석유 화학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화학 관련된 분야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작년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운 2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00% 증가한 62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제품, 특히 이제 비료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도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올해 실적 호조세도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료 가격이 그러니까 지난 이제 1월 30일 날 농협과 한 4,200억대의 이제 무기질 비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비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 측면에서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비료 관련된 부분의 영업이익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참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존 이제 국내 암모니아 유통의 30%를 차지할 만큼 롯데 정밀화학에 이어 두 번째의 암모니아 취급을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암모니아 관련된 이런 이제 관련된 분야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흐름에 성장 흐름에 같이 동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암모니아 시장 확대를 위해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암모니아 취급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형 황산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관련된 공장이 지금 뭐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막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54,000톤 규모의 고순도 반도체형 황산이 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 이런 부분도 아마 선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28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늘 주가가 조금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9,300원대 이상, 뭐 9,5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픽 종목을 올해에도 역시 호시적 기대가 된다는 남해화학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제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내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움직인 핵심 섹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내일장 대응을 하는 전략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이 유효한 업종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제시해 드립니다. 네, 내일장 좀 핵심 업종 조선 관련주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조선 관련주를 내일장 핵심 업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관련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과장님 이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좀 재미가 없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발점이 된 거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천연 가격 상승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흔히 LNG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160, 170대 나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2007년, 2008년도 가장 조선업에서 호황 시대를 겪었을 때가 대략 한 19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이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수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좀 일회성이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산업 업황 자체한 흐름이 좋아지는 여부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뭐 카타르나 이런 러시아발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출 잔고가 늘어났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2001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대략 올해 한 중반 이후부터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가 실적이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제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이제 조선업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작년 실적 발표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아마 조선업에 대한 콩쿨에서 아마 꾸준하게 올해 가이던스나 실제로 수주 잔고 여부, 최근에 인력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빠르게 인도 시점이 빠르게 도달할지 여부가 좀 아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다 그랬을 때 유가가 치고 오른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실적이 바로 찍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잔고가 더 추가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좀 조선업은 사실 다른 테마에 대비해서 좀 큰 상승 동력은 좀 나오기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안정적인 실적에 인한 주가 상승은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점 면에서 조선주들 조금 상승세 이어갈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네, 바로 현대중공업인데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공개됐습니다. 이 조선주 주가 회복이 예고된 상황입니다만 이 최근 현대중공업은 주가를 지키기는 다소 어려운 모습입니다. 다만 수주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힘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장님께서 현대중공업 상승 동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우리가 놀랄만한 이제 실적은 나오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야 대부분 2020년도나 2021년 초반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거고 결국 콩쿠르를 통해서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신규 수주가 얼마만큼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장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덩달아 가장 많은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진기계 사업부에 그만큼 선박 엔진을 만드는 사업부도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 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좋았죠. 그만큼 큰 대형 선박이 아니라 이제 중저형 작은 선박들의 수요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엔진 사업부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LNG선에 대한 수요보다는 뭐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은 탱커선과 같은 좀 다른 선박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쪽에 대한 좀 수주를 좀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마 내일 콩쿠르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그에 대한 좀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선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시장이 그동안 빠졌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일회성으로 끝날지 여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게 되면 수주가 늘어났던 거는 우크라이나 때문이지 아니면은 업황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선주가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좋았던 거는 그만큼 빨리 수주를 주문을 내면은 인도 시점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좋았었고 이런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빠르게 인도가 안 되고 2년에서 3년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또 슬롯이 또 부족한 현상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었죠. 물론 어제 주말에 나왔던 외국인 노동자 2,000여 명에 대한 도입 부분이 나왔던 기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선박에 대한 인도 시점이 빨라진다 그러면 정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 빠르게 몇 분기 정도 좀 당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카타르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중고선가 지수가 오히려 신조선가 지수보다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조선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 유가가 지금 70달러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국 경기 회복이 아마 3월쯤 양해에서 나오는 부양책에 따라서 그만큼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그러면 유가가 물론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100달러까지 유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해도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만 가더라도 또 한 번에 대한 이제 그런 LNG선이나 이와 관련된 수주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상화가 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충분히 다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좀 크게 많이 오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적자를 조금 계속 유지했어 왔고 그리고 이런 슬롯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워낙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콩쿨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인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이 공략주로 현대중공업 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내일 좀 공략하게 될 만한 전략과 또 이 공략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음봉으로 좀 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60일선 딱 거치는 부분에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한 목표가 11만 5천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만약에 초반에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작년 4분기 작년 자체죠. 작년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에 대한 실적을 수주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짐을 사실 하나는 이제 해소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1분기 실적은 이제 리스크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 1분기 실적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LNG 수주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인도하기 시작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올해 좀 수주가 지속될 수 있고 대형 컨테이너나 이런 탱커선에 대한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정의 멘트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급상으로도 조선 쪽으로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저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혹시나 지금 워낙 장이 좀 최근에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상의 문제로 인해서 선저가 10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일의 목표가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장 주도할 만한 업종과 시초가의 공략과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좀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전장 대비 1.43%대로 떨어진 2,445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대가 넘는 급락세는요, 바로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1월 견조한 고용 발표와 또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까지 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까지도 끌어내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펼쳤었는데요. 기관은 5,080억 원, 외국인은 2,036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은 4거래일 만에 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6,883선 매수하면서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낙폭을 키워갑니다. 삼성전자 2.82%대로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3%대 약세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오전장에서는 잠깐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 0.25% 약보합권 보이면서 현재 80만 9천 원 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약세장이었는데요. 0.63% 떨어진 761선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펼칩니다. 외국인은 261억 원대 소폭 빠지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088억 원대 물량을 출회합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1,584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대체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 전망에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좀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에코프로비엠 4.03%대로 상승한 11만 8,700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NF까지도 오늘 동반 상승세입니다. 강박권 움직임 속에 21만 5천 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까지도 6%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홀로 빨간불 켰는데요. 강보합권 움직임 속에 18만 6,900원 선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의 이정수 전문가가 장 마감 이후 이 시장 전이와 특징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저희가 눈여겨봤을 만한 종목과 또 여러 가지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시장보다 조금 더 과하게 밀렸는데, 정상입니다. 밀릴 수 있죠. 지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왔고,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한 0.5% 정도 빠져 있다면, 진짜로 막 지수가 크게 폭락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박스권 시장이라고 뒀을 때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밀려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맨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랜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죠. 오랜만에 기관들이 5천억, 금융투자도 5천억, 외국인들도 2천억. 오랜만에 개인 투자들이 조금 뭐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내지는 용기를 내서 6,800원을 샀는데, 참 타이밍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내일도 빠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그냥 조금 고통을 맞으면 돼요. 개인 투자들이 오늘 하필이면 오늘 샀잖아요. 그러면 오늘 산 이래로 조금 더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차별화 시장이라고 하죠. 어떤 종목은 좀 덜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가고. 가는 것만 가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들 그쪽 섹터들을 쳐다도 안 봤는데 거기만 움직이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 그래, 일부러. 이 세력들이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부터 좀 들어오네. 왜냐면 최근에서 계속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전일날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경기 과열 때문에 또 그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미국 시장을 살짝 흔들었거든요. 많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뉴스를 듣고 이제 용기 내서 그동안 종목들이 좀 움직이니까 이제 한번 사볼까 하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오늘 이 수급을 봐서는
일단은 주 초에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흔들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뭘 살 거냐는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많이 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살 거냐, 분할로 살 거냐, 아니면 순환할 쪽을 들어갈 거냐, 뭐 등등등등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수는 일단 2,400은 안 깨졌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안 깨졌지만 아마 내일도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종목들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진짜로 하락하기 위해서 내지는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만 잘 알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개인들이 역시 시장은 위험해, 주식을 하면 안 돼 하고 던지는 그 순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피하려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천원폭 떨어진 날이잖아요. 코스피가. 그럼 오늘은 매수를 했다면 아침에서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조금 했으면 이제 분할 매수죠. 내일도 떨어질 거 생각하고 매수하거나 모레도 떨어질 거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들어가야지 오늘 떨어질 때 싸게 샀으니까 내일 급등 나오겠지 이러면 심리에 집니다. 어쨌든 사는 건 좋은데 좀 더 시장이 조금 더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밀리는 게 짧게 주 초에 밀리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길게 떨어지면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떨어졌다 올라갈 건지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하여튼간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입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이고요. 일단 2,4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봐야 되는데 2,400이 깨지면 조정이 일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00이 깨지면 조정이 2주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한 달 동안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12월 달에 빠졌던 거 기억나죠? 요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 2,400이 깨지면은 정말 운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종목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은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2,400이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2,400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장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긴 할 건데 지금 섣부르게 막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막 주워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으면 내일은 아침 방송 잘 보세요.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저점 매수를 해야 될 쪽은 따로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정도만 시장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할 정도의 좀 시장의 흐름들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기회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더 매수 타이밍을 더 싸게 잡기 위한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일단은 분할 매수 조금은 가능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대로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로템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뭐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그 K2 흑표전차가 노르웨이 수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 해서 일단은 레오파르트 독일 전차가 수주가 되면서 그래서 수주 실패에 따른 일단은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떨어져서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쯤 떨어지면 24,000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악재, 뭐 수주 실패 소식에 내려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이크 코리아. 하이크 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게 오늘 3개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페이가 다음 달에 출시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모바일 기반의 키오스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NFC 기반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갖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힘을 못 쓰더라도 나머지들 얘는 이제 조정받을 밖에 살 수밖에 없고 나머지들 뭐 이로온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KG모빌리스, 이니시스 이런 애들은 요게 계속 올라가면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인데요. 56%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조정받고 있죠. 시장이 조정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또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하루 이틀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 조금 남겨놓은 거는 35,000원 이상 올라갈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5일선 이탈됐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80.5, 매수 포인트도 80.5. 나쁘지 않아요 시장은. 근데 한 며칠 또 빠질 것 같아서 그렇지. 자, 전자화폐 관련주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 이제 악재로 요동치였던 종목과 또 호재로 들썩였던 종목 각각 살펴주셨습니다. 네, 더욱더 또 도움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요. 이정수 전문가와 장중에도 전략 함께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인가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발 악재와 또 국내 증시의 호재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렸던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돼 있을수록 더욱 면밀하고 꼼꼼한 시장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